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갑구에 들어가는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처분에는 수십 가지가 있죠. 그러나 부동산에서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처분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하는 가처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갑구가 되겠는데요. 자, 갑구의 등기부에 뭐가 나옵니까? 순위번호가 나옵니다. 자, 순위번호 1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접수입니다. 접수는 접수 일자가 있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제 몇 호 접수 번호가 들어갑니다. 등기소에 등기관에게 접수할 때 접수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입니다. 주로 소유권 이전 대부분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자, 여기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 아무 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한 자가 부모님이었어요. 부가 되겠는데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있는데 장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순위번호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면허리 나오겠고요. 제 접수번호, 제 몇 호 나오겠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증여입니다. 증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아생전에 재산을 이전했습니다. 무상으로 증여와 상속은 무상 이전이 되잖아요. 증여해가지고 역시 소유자는 이제 아들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자 아들입니다. 아들 앞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아들한테 증여를 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남 말고도 이제 딸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은 배우자는 1.5를 갖고요. 자녀들은 2를 갖게 됩니다. 배우자는 0.5 그러니까 5화를 더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이 아니고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증여했어요. 그러니 딸들은 상속도 못 받고 증여도 못 받았잖아요. 자,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큰오빠 장남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입니다. 그러니 딸들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위번호 3번째 뭐 했느냐?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자기 지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소유권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15분의 4입니다. 이 15분의 4가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소유권 일부 15분의 4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가처분. 여기서 가처분은 그 오빠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이 이 딸들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15분의 4만큼 가처분을 걸었어요. 바로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그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제 가처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가처분인데 역시 이제 접수 월이 나오겠고 접수 번호가 나오겠죠. 그런데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죠. 네, 가처분 결정입니다. 등기 원인은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가압류도 신청하고 가처분도 신청하는데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입니다. 가처분 결정. 그러면 이제 이게 2052 카단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다 카단입니다. 카단. 이제 사건 번호가 들어가겠죠. 2022 카단 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제 가처분 결정은 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바로 이 가처분을 한 이유가 피보존 권리, 좀 말이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라. 피보존 권리라는 것은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피보존 권리,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피보존 권리,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의 등기부에 피보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을 권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유류분 반환 청구다. 여러분, 유류분 반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자녀들이 다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상속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장남한테 살아생전에 증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인들은, 이 딸들은 자기가 민법상 상속 지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직계 비속, 자녀거나 배우자이면은 자기가 민법상 받을 상속 지분의 2분의 1, 자기가 받을 권리의 2분의 1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돼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지금 형제 자매죠. 저 오빠한테 줬으니까, 딸들이니까 형제 자매와 직계 존속, 부모는 자기 지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채권자, 큰딸 갑, 작은딸 을, 이렇게 해가지고 큰딸과 작은딸 갑과 을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15분의 2가 되고 을도 15분의 2.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분의 4를 소유권 일부, 이 갑의 목과 을의 목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소송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처분 건 이유가 뭐냐? 오빠 너 팔아먹지 말아라. 내 지분만큼은 처분을 금지한다 해가지고 갑 15분의 2, 을 15분의 2를 가처분 건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는요, 등기 권리자 여기에 금지사항이라고 적습니다.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금지사항 해가지고 뭐라고 적느냐? 금지사항. 자, 15분의 4만큼을 가처분 걸었으니 매매하지 말아라. 15분의 4만큼은 누군가에게 증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15분의 4만큼은 내 지분이니까 오빠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등기부상이 올라갑니다. 매매, 증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등기부 갑구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빠 재산 중에서 15분의 4만큼은 큰딸하고 작은딸 몫이니까
처분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부모의 사망금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니까 채권자가 됐어요. 예, 이 여동생들이 오빠한테 채권자가 됐으니까 15분의 2씩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빠가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되면은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뭐가 나왔느냐?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들한테 일부 자기 지분을 안 주니까 이 여동생들이 채권자로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집행권원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등기 목적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고 접수일자하고 접수번호가 나오겠죠. 최배토. 그리고 등기 원인은 강제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2024 경매사건은 다 타경이죠. 등기부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등기부에 2024 타경 경매사건은 타경입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에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는 역시 여동생 갑과 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가 됐죠. 그리고 소유권 전체를 가처분한 게 아니라 소유권 일부 가처분했습니다. 가처분. 그럴 때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 된다. 그런데 그 가처분 결정이 됐는데 이 가처분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큰오빠한테 다 증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증여했다. 그렇다면 이 딸들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증여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증여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증여는 증여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 반환 아는 날입니다. 아는 날. 증여일로부터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것을 내가 알았을 때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제기하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서 자기가 민법상 받을 법정 상속 지분의 직계 귀속, 자녀와 배우자는 자기 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가 있고 형제 자매와 직계 존속, 부모들은 자기가 받을 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도 여러 가지죠. 그리고 이제 등기부의 가처분의 금지사항은 가처분 건고를 매매하지 마라, 증여하지 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 가처분도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가처분.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률용어로 이 가처분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판매중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그렇다고 여기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가처분,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 가처분 결정인데 지금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피보존 권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가처분 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가처분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5번째 시간에도 가처분을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